처장님, 네. 지난 12월 달에 그 제2기 공수처 출범에 따른 운영 발전 방향 학술대회 있었죠? 네. 네, 거기 정웅석 원장이 이 공수처의 기능상의 문제점 및 발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거기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수사, 기소, 재판을 할 수 있는 범죄가 있고 단순히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가 있죠. 네. 자, 그러면 수사만 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는 이 정웅석 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장 청구할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그런 발표가 있었는데 아니, 얘기 들어보세요. 자, 우리 그렇게 지금 현행 법하고 아니, 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공수처에서 연구 발주한 그 용역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내란죄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늘 검찰로 이첩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발표가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 내란죄에 대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할 수가 없으므로 영장 청구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 연구 용역에 의한 결과가 아니고 어떤 기관장의 개인적인 어떤 그 견해입니다. 지금 자, 저희들 그런 실무하고는 그다음에 맞지 또 한 않는 가지, 견해입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15일 날 그 새벽 4시 55분에 지금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고 보세요? 네, 지금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에 의한 정당한 법 집행입니다. 적법하게 발부되었다고요?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관저는 지금 어떤 시설인지 아신가요? 저 PT 좀 띄워주시죠. 대통령 관저는 지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법에 따라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리고 또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국가보건시설, 통합방위법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대통령 경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호구역입니다. 따라서 거기에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 장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전에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허가나 승인 받은 거 있습니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의 적용과 관련해 가지고 그 체포영장의 그 확인적 조항으로 적혀 있듯이 지금 지난번에 체포를 위한 자, 1차 체포를 때 위한 1차 수색에는 때는 그런 111조를 지금 넣었지만 문제가 국가안보와 되니까 관련된 그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법원의 정당한 해석입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공수처장님 왜 그 전날 문서를 위조했습니까? 의원님 자, 문서 공수처 위조한 건 아닙니다. 직원한테 지금 55 경비 단장 오라고 해가지고 도장 갖고 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이거를 출입하는 데 대한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공수처도 알고 있다. 그래도 그 가져와서 찍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직원한테 얘기해서 관인을 가져오니까 공수처 직원한테 도장을 줬어요. 그러니까 출입증에다 그 딱풀로 이게 해가지고 거기다 도장을 찍었어요. 예? 그래서 다시 55 경비단장이 부대에 복귀하니까 이 문서가 와 있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오후 4시에 정식 공문을 보냈어요. 나는 아무 권한이 없으니까 이건 의미가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거짓말로 6시 반에 승인받았다고 언론을 발표를 했어요.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정식 공문을 늦게 확인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영장을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 없고, 응? 그리고 또 영장 집행이 적법하다면 왜 그러면 이 경비단장한테 얘기해서 관인 가져오라고 그랬습니까? 예, 의원님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55 경비단장의 그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럼 왜 저희들이 가져오라고 체포영장 하면 들어감에 있어서 55 경비단장은 우리의 체포영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 공문서를 받았고 말 그 같은 공문서는 말 같은 55 소리 하지 경비단장의 마세요. 정확한 말 같은 소리 하지 의사에 마시고요. 의해서 들어가세요. 발부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자, 예, 조금 전에 조배석 의원께서 서류 조작을 했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거에 대해서 해명할 기회조차도 안 주고 들어가시게 해서 제가 대신해서 해명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말씀하십시오. 우리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체포영장의 집행에 있어서 원래 체포영장이 기재되어 있듯이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가 적용되지 않는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유혈 충돌 없이 체포영장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그 55 경비단장의 그 동의 서류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 출입 허가증을 받았고, 그 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따라서 다만 국가수사본부에서 나온 직원께서 날인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비단장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서 발급된 것이므로 위조되었다는 말은 굉장히 사실관계와 맞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시키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은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 질의 못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본인이 이래라 저래라 의원들의 발언에 가이드를 제시하지 마세요. 자, 송석준 의원님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회의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판단이 되므로 1차 경고합니다. 다시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퇴장 내지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네, 차장님.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 법원에서 지금 5차례에 걸쳐서 적법성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체포영장이 발부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 신청할 때와 체포영장에 대한 연장에 대해서 또 서부법원에서 또 발부를 할 때와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와 구속영장이 최종적으로 발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고 불법하다면 법원에서 이 모든 영장 발부와 적부심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법원이 제동을 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에서는 영장 발부와 이의 신청과 영장 연장과 그 다음에 체포 적부심과 구속영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공수처의 수사권, 영장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수사권 운운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을 계속해서 법원을 인정하지 않는 법원에 어제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하셨는데요. 법원을 인정 안 하시는 건가요? 공수처의 수사권 관련해서요? 아닙니다. 법원의 수사권 인정한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다는 거 인정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현재까지 시점으로 법원의 봤을 영장은 때는 모두 적법했죠? 예, 현재 잠정적인 판단은 그리고 이제 인정했습니다. 법원. 제가 법을 알려드릴게요. 공수처법 2조 4호 라호에 의하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그 고위공직자가 직접 관련성 있는 죄를 범했다면, 그리고 그 해당 공직자가 직접 범한 죄라면 그 공수처법에 따라서 수사권이 인정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상 대통령 내란에 대해서 수사 가능합니다. 기소가 가능하니까 수사가 가능하겠죠. 맞습니까? 네. 당연히 공수처에서 수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5차례에 걸쳐서 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수사권 논란을 운운하는 것은 어제 법원에 침입한 폭도들과 같은 인식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차관님, 네. 김성훈 경호차장 영장 기각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PPT 올려주세요. 이거 영장 기각한 거 영장을 반려했다고 지금 언론에 반려가 뭡니까? 영장 제지한 겁니까? 반려가 뭐예요? 영장을 다시 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영장을 하지 말라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영장 신청에 대해서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각이라고 해야지 왜 반려라고 해요? 언론 보도에 왜 그렇게 썼습니까? 왜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니까 반려라고 하는 거죠?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다음 거 보여주세요. 김성훈 경호차장 지금 무력으로 화기를 들고 적법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저것은 제2의 내란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예요. 주범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왜 기각합니까? 영장 지금 핸드폰도 안 들고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런 영장을 발부를 해야지 되는 거지. 지금 피의자 윤석열 편들어주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 저렇게 영장을 기각을 하니까 지금 법원에 폭도들이 침입해가지고 김성훈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검찰에서 영장을 기각해주는데 우리도 처벌 안 받겠구나. 폭도들의 배후 조정입니다. 윤석열 검찰이. 이 영장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찰의 신청한 영장에 대해서 담당 검사가 그 해당 기준에 담당 따라 판단한 검사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검에서 지휘한 거 아닙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휘한 거 아니에요. 대검 어디서 지휘했습니까?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서 했습니까? 이 구체적인 그 경위에 대해서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제대로 알아보고 오늘 출석을 해야죠. 법무차관이. 자,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해당 검사가 해당 검사 법과 기준에 혼자서 저 따라서 영장을 기각했다는 거예요. 대검에서 이 영장 기각에 대해서 지휘 안 했습니까? 윤석열 검찰이 윤석열 편들어서 지금 기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대검 형사부에서 지휘했습니까? 어디에서 지휘했습니까? 이 검사의 구체적인 결정에 대해서 대검에서 구체적인 지휘가 있었다라고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대검 지휘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보고하세요. 대검의 심우정 검찰총장, 대검 형사부장이 지휘했는지, 대검 형사과에서 어떻게 이 영장 기각하라고 지휘했는지 법무부에서 확인해서 보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이 파괴된 사건이에요. 제2의 내란이고 소요에 해당합니다. 소요라는 것은 뭐냐면 다중이 위력으로 손괴한 경우에는 소요에 해당합니다. 징역 1년 이상이고 벌금 1,5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범죄예요. 소요에도 해당하고 특수, 손괴, 공용물 손상 등등 이 굉장히 중대한 범죄예요. PPT 올려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동 행위에 대해서 서부지법이 저렇게 파괴가 됐어요. 이거 김성훈 영장 기각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검찰에서. 김성훈 영장 기각하니까 이 폭도들이 이렇게 하라고 한 겁니다. 검찰이 배후 조종자들이에요. 검찰이 봐줬기 때문에 무기를 들고 법원의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해도 된다. 저지해도 된다. 윤석열을 지키자. 마지막 윤석열에 대한 중성입니까? 윤석열 검찰! 그렇게 하면은 없어집니다. 가루도 안 남을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이러한 법원의 폭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 윤상현 의원 아까 말씀드렸죠. 김민전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백골단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회에 백골단을 끌고 오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조비수 의원 저항권 행사라고 했습니다. 저항권 행사가 어떻게 법리적으로 폭동을 뒤에서 배후 조정한 것입니다. 뒤에 보여주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정강훈 목사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조용히 하세요. 석동현 변호사 징계해야 됩니다. 대한변협에서 지금 폭동에 대해서 뒤에서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 반드시 법무부 차원에서 검토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배후조정입니다. 이 법원이 파괴된 행위, 내란 행위에 대해서 법무부 차원에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법무부 장관님도 그 탄핵 소추 대상이죠. 내일이면 아마 탄핵 의결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이제 내란죄로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내란죄에도 죄형 법정주의가 엄격하게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막 거기에 맞춰서 수사기관들이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형법 87조를 보면은 내란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에 해당돼야 합니다.
이 전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영토를 점령하고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국가 권력이 작동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국헌 문란할 목적에 대해서는 좀 설이 갈리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폭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은 폭동의 내용으로서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 폭행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법적 절차를 지켜야 되고 부끄럽지 않으려면 제대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해야 됩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리고 또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있어서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 없는, 자,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 행사를 곧바로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해석도 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헌법, 아니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어요. 질의도 질의답게 하세요. 그거는 그건 내 판단이에요. 오선 의원님이에요, 오선.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는 국민 아닙니까? 자, 지금 보세요.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어요. 헌법 학자들이, 본인이 재판장이에요? 자, 다른 분들 다 저는 조용히 동조하지 하세요. 않습니다. 단 이것이 내란죄냐 아니냐, 그걸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헌법 학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설이 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지금 이 민주당의 행태를 보십시오. MBC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방통위원장 연달아 탄핵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과 이재명 사건을 수사한 이정석, 손준성, 강백신, 김영철, 박상용, 어미준 검사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저 2분 더 주세요. 조상원, 최재원 검사에 이어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 탄핵안도 일방 처리했습니다. 예산과 행정권이 무력화된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잘못된 선택으로 지금 물러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시 권한대행 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다음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탄핵하겠다고 합니다. 자, 지금 민주당을 보면은 총리에 이어서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도 탄핵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을 이제 어제 본회의에 보고했고 내일 표결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줄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획대로라면은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될 국무총리도 탄핵시키고 국방과 치안, 경제 등을 담당하는 핵심 국무위원들이 수사를 받거나 사퇴, 나가서 국무위원들 전원 그야말로 부정상태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이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정권 최신의 다음 대선까지 이 정도 되는 거 이건 안 돼요. 안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더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중단한 적이 없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진행합시다. 조진우 의원, 그만하세요. 지금 몇 번째 제가 무슨 말 할 줄 알고 그만하라는 거예요? 예? 연평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 조진우 의원이 어떻게 알죠? 뻔하잖아요. 매번 조배석 의원이 발언할 때 민주당 의원들도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꾸 끼어들어서 발언을 방해하거나 이런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도 하면 안 됩니까, 주진 의원? 이어서 한 말씀 더 하겠습니다. 오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국민들의 감정이 출렁입니다. 우리가 흔히 특검을 방해하는 자, 범인이라고 얘기했고, 그 점에 비춰보면 내란을 옹호하거나 비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 그 또한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고, 내란 속에 윤석열을 특히 비호하는 경우는 윤석열과 함께 엄중한 국민적 심판이 따를 것이다 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헌법과 그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충심을 가지고 발언하시는 것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권성동도 줘야 되고 윤상현도 줘야 되고 조배수 의원은 예입니까? 얘가 무슨 관계예요? 지금 앞에서 지금 의원을 실명.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 난 참 이상한 게 권성동 얘기할 때는 조용히 있다가 조배수 얘기하니까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요. 이 자리에 있든 없든 그런 말을 했다면 질의의 대상이 돼요. 신상 발언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편파적이 아니라 대단히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하고 있어요. 자꾸 아니 권성동도 실명했어요. 법사위에 있으니까 특혜 받고 싶어서요? 특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권성동, 윤상현 다 얘기했는데 그때는 조용히 하더니, 아니 법사위에 있는 사람은 특혜입니까? 그러면 같은 장소에 있는 의원들에게는 질의하면 안 됩니까? 질의 대상이 안 됩니까? 잘못을 했으면 똑같이 거론할 수 있어요. 자, 의사진행을 계속 방해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면 145조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하거나 퇴장시키겠습니다. 다른 분들 조용히 해주시고요. 저도 위원장으로서 5분간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대통령의 권한을 크게 행사하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대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청개구리 대행들이었어요. 임명하라는 것은 안 하고 임명하지 말라는 것은 임명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여야 합의로 임명해야 된다. 합의가 없었으므로 임명할 수 없다라는 논리도 무법적 논리이고 근거도 없지만 실제로 추경호 원내대표가 도장을 찍어서 국회의장한테 보냈어요. 정계선, 조한창 등 임명해달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헌재에서 더더욱 임명하지 않은 행위는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진 않지만 마용주 대법관은 왜 임명 안 하는 거예요? 여야 합의 이런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뭉갠 거예요. 대법관이 가벼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거꾸로 타는 보일러도 아니고 청개구리 대행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위헌 행위다. 헌법재판소법 67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헌재 결정에 기속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최상목 장관, 네. 기속이라는 뜻을 아세요? 네, 모르죠? 몰라서 그런 거죠? 뜻은 압니다. 얘기해 보세요. 기속한다. 얘기해 보세요. 따라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틀렸어요. 그게 사전적 의미가 아니에요.
몰랐구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기속한다는 것은 남을 강제로 얽매여 자유를 빼앗는다.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얽매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뜻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자, 김선택 교수님께 시간을 나눠서 여쭙겠습니다. 1분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파면에 대한 헌재 판결에 대한 평가, 그리고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거나 또는 과도하게 임명한 것에 대해서 입장을 1분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세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에는 헌법적인 내재적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말 들어보니까 뭐 사고와 고리에 뭐 그 헌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있는 모든 권한에는 명시적인 한계가 있고 또 내재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저 직무정지가 되거나 고리됐을 때 그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해야 될 권한이고 하지 말아야 될 권한이 있어요. 권한대행은 타인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 아주 제한된 한시적인 기간만 권한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리됐을 때는 차기 정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임명권 행사할 때 차기 정부에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선취해서 침탈해서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법률을 놓고서 이 대국민을 중개되는 이 국회 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다른 얘기를 하는 건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네, 조용히 하세요. 자, 김선택 교수님 감사드리고요. 임지봉 교수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한 헌법 학회 학자들의 다수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상유지설이라고 저희들은 부릅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 본인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부총리 입장에서나 혹은 국무총리 입장에서 대행하는 대행자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고 임시적으로 이 권한을 대행하는 내각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현상유지적인 소극적인 권한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권한 대행의 임명권은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선출해 놓은 분을 형식적으로 임명장만 주는 형식적 임명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 대행의 현상유지적 권한 행사에 포함될 수 있었던 것이고, 네, 맞습니다. 예, 이번에 헌재는 또 그에 대해서 형식적 임명권일 뿐만 아니라 헌법 111조 3항에서 헌법적 의무가 나온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헌재 마지막 참고 자료로 조갑재, 정규재, 김진 이런 보수 인사들의 의견도 참고 자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까지 입장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서는 진정한 정통 보수가 사라졌다라고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조배수 의원님 좋으시겠어요? 그쪽 넘어가시더니. 제가 얘기할 때는 얘기하지 마세요. 자, 그래서 이분들조차 국민의힘이 내란당이라고 걱정하고 있어요. 진정한 보수가 사라지고 극우만이 지금 날뛰고 있다고 이분들의 충고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국민의힘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일정은 이것을 좀 마치고요.